한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이라면서 왜 우리들은 포기하는 건가요? 한 번만 더 할게. 미안해. 이상해. 하늘군은 아픈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우리들은 포기하는 거죠? 무엇보다 상담 받는 것을 꺼려면 안 돼요. 상담은 무조건 받아야 되고 상담 시설의 도움 받아서 빨리빨리 그때의 상처를 바로바로 극복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하진 못했어요. 빨리빨리 그때 치유를 못해가지고 아직까지도 피해의식이 남아있어요. 엄청 찌들어 살고 있죠.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성격을 원활하게 개선하려면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조금이라도 힘이 돼주고 싶다는 한울군.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할 거라고 하는데요. 아픔을 극복하고 이겨낸 경험자로서 피해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나빠도 얼굴이 못생겨도 또 공부를 못해도 죄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자랑스럽다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에 거울을 한 번씩 보면서 나는 오늘 잘할 수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항상 드러내려고만 노력해야지 감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춰내면은 자신의 상처가 나아지지 않아요. 그거는 상처가 있는데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붕대를 감을 뿐이에요. 그리고 항상 주위에서 뭐 그 가해 학생을 용서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미 두지 마세요. 용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때 용서를 해야겠다. 이때만 용서를 하세요. 타이밍을 놓치거나 너무 일찍 해버리게 되면은 본인이 위로받아야 할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오래 받을 수 있도록 또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또 상담도 많이 받아보고요. 항상 열심히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스스로 벗어나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어두운 터널입니다. 세상을 향한 한울군의 외침이 그 깜깜한 터널에서 작은 빛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한울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학교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경험을 한 아이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훨씬 더 마음에 와닿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 피해를 보고 있는 아이들이 좀 듣고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선생님. 내내 보면서요. 뿌듯했어요. 네. 잘 극복해낸 것 그쵸. 같고요. 일단 용기가 있고요. 그 용기로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 경험담,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얘기했지만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라는 자존감을 자꾸 회복해 나가는 거, 상담도 적절히 받으라는 조언도 주고 참 대견합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박한웅 군은 어디 가도 정말 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디에나 이제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기 마련인데 선생님 병원에도 이제 가해자들도 가해 학생들도 찾아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해 학생 부모님의 사연입니다. 아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같은 반의 여자아이를 우리 아들 포함해서 사내 녀석 몇 명이 심하게 놀려서 해당 여자아이의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학교에 난리를 쳤고요. 가해자 엄마로서 호출을 당해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피해자인 여학생이 뚱뚱하고 하는 행동도 찌질해서 반 아이들 모두 놀린다면서 자기는 몇 번 그러지도 않았는데 재수없게 걸렸다며 억울해하는 아들. 선생님 입회하에 사과를 시키고 해당 아이에게도 따로 사과를 해서 상황은 무마가 됐는데요. 정작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우리 아들의 태도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이럴 때도 참 부모님께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이한테 옳고 그른 거는 확실하게 가르쳐 줘야 될 텐데 아이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다 그런 거야.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그래도 이 학생의 어머니는요, 비교적 현명하게 대처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떤 여자아이가 뚱뚱한데, 그래서 좀 평소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뭐 뚱뚱하게 되는데 무슨 자기들이 뭐 도와준 거 있냐고요. 어쨌든. 근데 저도 좀 억울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뚱뚱한 여자아이가 굉장히 파진 옷을 입고 왔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얘를 가르쳐야 된다. 세상에. 이래갖고 남자의 몇몇이서 이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야, 너 입고 오지 마.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요 나이 아이들이요. 약간 우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 아이를 응징하고 가르치고 교정하고 바로잡고 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름 그 행동이 좀
잘났고 자기가 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생각하거든요. 거군요. 네. 그래서 얘 마음속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부모가 이제 막 뭐라고 하면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 나쁘죠. 해서는 안 되죠. 근데 부모들이 되게 이제 이런 아이들을 대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단 화를 내요. 야, 너 이래갖고 나중에 감옥서 들락거릴래? 그렇죠. 뭐 이렇게. 예. 너 내가 그따위로 키웠어? 이 말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네, 네. 근데 이걸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는요. 이 아이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탁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는 네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동은 별로 안 멋지다.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널 믿어. 걔를 좀 도와주렴. 다른 아이들이 좀 놀려도 네가 좀 좋게 말해줘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네, 듣기가 참 좋아요, 선생님이. 네. 네. 그럼 아이가 조금 쫌해져요. 그러면서 그럴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반에도 왜 학교 선생님이 담임선생님 이렇게 봤을 때 그 반에 좀 힘도 세고 아주 주도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좀 누구를 괴롭히는 것 같을 때는 네. 차라리 불러서 야, 난 널 믿는다. 야. 선생님이 하루 종일 있는 거 아닌데 네가 좀 나 좀 도와주렴. 그리고 걔가 너무